안녕하세요. 오늘의 주제는 매일의 건강 습관 속에서 빠질 수 없는 음료, 바로 우유입니다. 우유는 뼈를 튼튼하게 하고 성장과 근육 유지에 도움이 되며 나이가 들수록 칼슘 보충을 위해 더욱 자주 마시게 되는 대표적인 건강식품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 중장년층이나 노년층에게는 골다공증 예방이나 숙면을 위해 하루 한 컵을 습관처럼 마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하지만 이처럼 몸에 좋은 우유도 특정 음식과 함께 섭취하면 오히려 건강에 부담을 줄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우유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닙니다. 문제는 무엇과 함께 먹느냐입니다. 그 조합에 따라 장내 흡수가 방해받거나 속이 더부룩해지고 소화불량이 생기기도 하며 심지어 칼슘의 흡수율까지 크게 떨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50대, 60대를 넘어서면 젊었을 때보다 소화 효소가 줄고 장내 환경도 많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아무 문제 없던 음식 조합이 갑자기 체질에 맞지 않게 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우유와 함께 섭취할 경우 뜻밖의 트러블을 유발할 수 있는 위험한 음식 조합 탑5를 의학적인 근거를 바탕으로 소개해 드립니다. 그리고 영상 후반부에서는 우유의 효과를 제대로 살릴 수 있는 이상적인 음식 궁합과 올바른 섭취 방법도 안내해 드릴 예정입니다. 건강을 위해 선택한 우유가 여러분의 몸에 조용히 상처를 남기지 않도록 꼭 끝까지 시청해 주세요. 우유가 몸에 좋다고 알려진 것은 단순한 이미지 때문이 아니라 실제로 많은 의학적 근거가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중장년층 이상에게 우유는 매일 건강을 지키기 위한 중요한 영양 공급원이 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주목해야 할 효과는 바로 뼈 건강 유지입니다. 우유에는 칼슘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으며 이 칼슘은 뼈와 치아, 형성뿐 아니라 나이가 들수록 감소하기 쉬운 골밀도를 유지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특히 폐경 후 여성이나 호르몬 변화가 시작되는 노년층에게는 뼈가 약해지기 쉬워 낙상이나 골절 위험이 크게 높아집니다. 우유에 들어있는 칼슘은 체내에서 흡수되기 쉬운 형태로 알려져 있어 꾸준히 섭취하면 노후에 와병 생활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두 번째는 근육 유지와 피로 회복 효과입니다. 나이가 들면 근육량은 자연스럽게 매년 조금씩 줄어들게 됩니다. 이것이 진행되면 걷는 능력이나 일상 동작에도 지장이 생길 수 있습니다. 우유에는 양질의 단백질이 포함되어 있으며 특히 흡수 속도가 빠른 웨이 프로틴이 들어있어 가벼운 운동 후에 마시면 근육 회복을 도와줍니다. 노년층의 근감소증, 사르코페니아를 예방하기 위한 단백질 공급원으로도 우유는 간편하면서 효과적인 선택입니다. 세 번째는 수면의 질 개선입니다. 밤중에 자주 깨거나 깊이 잠들지 못한다고 느끼는 분들에게는 자기 전 한 잔의 따뜻한 우유가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우유에는 트립토판이라는 아미노산이 들어있는데 이는 체내에서 세로토닌을 거쳐 멜라토닌으로 전환됩니다. 멜라토닌은 수면 호르몬이라 불리며 자연스러운 졸음을 유도하고 편안한 수면 리듬을 만들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자기 전에 따뜻한 우유를 조금 마시는 것만으로도 부교감 신경이 활성화되어 심신이 이완되고 잠들기 쉬운 상태가 됩니다. 이처럼 우유는 뼈 강화 근육 유지, 그리고 수면 개선이라는 세 가지 주요 효과를 가진 건강식품입니다. 다만 이러한 효과를 충분히 얻기 위해서는 섭취 방법이나 음식 궁합에 주의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이제부터는 우유와 함께 먹으면 오히려 역효과를 낳을 수 있는 음식들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우유는 영양가 높은 음료로 널리 알려져 있지만 함께 먹는 음식에 따라 그 효과가 떨어질 뿐만 아니라 오히려 건강의 불편을 초래할 수도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특히 중장년층이나 노년층의 경우 소화 기능과 흡수 능력이 약해져 있기 때문에 음식 궁합의 영향이 더욱 크게 나타납니다.
여기서는 의학적인 관점에서 우유와 함께 먹지 말아야 할 대표적인 5가지 식품을 소개해 드립니다. 가장 먼저 주의해야 할 음식은 감귤류 과일입니다. 오렌지나 자몽처럼 아침 식사에 자주 곁들이는 과일은 건강에 좋아 보이지만 우유와 함께 섭취하는 것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감귤류에 함유된 구연산이나 비타민C 같은 산성 성분은 우유 속 단백질과 반응하여 위장에서 응고되며 그로 인해 소화불량이나 복부 팽만감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특히 공복 상태에서 이 조합을 섭취하면 속쓰림이나 위더부룩함, 심한 경우 역류성 식도염의 위험도 커집니다. 과일 요구르트나 과일 우유처럼 무심코 섭취하고 계셨다면 한 번쯤 위장 건강을 다시 점검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두 번째는 바나나입니다. 바나나 우유나 스무디처럼 보기에도 좋고 맛도 좋은 조합이지만 실제로는 소화에 부담을 주는 편입니다. 바나나에는 수용성 식이섬유와 당분이 많아 소화에 시간이 걸리고 여기에 우유의 지방과 단백질이 더해지면 장내에서 발효가 촉진되어 가스가 쉽게 쌓입니다. 그 결과 배에 가스가 차거나 불편함이 생기고 심한 경우 설사나 변비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위장이 약하거나 배가 자주 더부룩한 분들은 특히 주의해야 합니다. 세 번째는 붉은 살코기나 지방이 많은 고기류와의 조합입니다. 우유에 들어있는 칼슘과 고기에 들어있는 인동물성 단백질은 장에서 서로 흡수를 방해할 수 있다고 알려져 있으며 그로 인해 영양소의 흡수 효율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또 기름진 음식과 우유를 함께 먹으면 위에 큰 부담이 가해지고 소화불량이나 변비, 중성지방 수치 상승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특히 저녁 식사 시간에 이런 조합을 섭취하면 밤 동안 소화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수면의 질까지 떨어질 수 있습니다. 건강을 위해 우유를 마신다고 해도 잘못된 궁합은 오히려 과도한 지방 섭취를 도와주는 셈이 될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녹차나 커피입니다. 언뜻 보면 전혀 관련이 없어 보일 수 있지만 이들 음료의 풍부한 탄닌 성분은 우유 속 칼슘과 결합하여 체내에서 불용성 물질을 만들고 그로 인해 칼슘 흡수가 방해받게 됩니다. 즉, 우유를 아무리 마셔도 몸이 그 영양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카페인의 자극으로 인해 위산 분비가 증가하게 되고 우유가 가진 위점막 보호 효과도 함께 상쇄된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식후에 커피를 즐기는 분이라면 우유와는 시간을 두고 따로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마지막 5번째는 된장이나 청국장 등 발효식품입니다. 건강한 한식과 우유를 함께 먹는 것이 문제없어 보일 수 있지만 실제로는 소화 효소의 작용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발효식품에는 강력한 효소가 들어있어 우유 속 단백질의 분해를 방해하거나 장내 발효 균형을 무너뜨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아침 식사로 된장국이나 청국장을 먹은 후 곧바로 우유를 마시는 습관이 있는 분은 식사 후 속이 묵직하고 더부룩한 느낌이 들 수 있습니다. 아무리 영양이 풍부한 음식이라 해도 동시에 섭취하는 것이 항상 좋다고는 할 수 없는 이유입니다. 이처럼 우유는 그 자체로는 훌륭한 식품이지만 무엇과 함께 먹는가에 따라 몸에 미치는 영향은 크게 달라집니다. 음식 간의 궁합을 잘 이해하고 조절한다면 똑같은 한 컵의 우유라도 훨씬 더 효과적으로 그리고 안전하게 건강을 지킬 수 있습니다. 우유는 분명 건강에 좋은 음료이지만 그 효과를 최대한으로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언제 어떻게 마시는지가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노년층은 위장 기능이나 호르몬 균형이 변화하기 때문에 사소한 습관 차이가 몸 상태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 장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무의식적으로 반복하고 있는 우유 섭취의 흔한 실수들을 짚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주의해야 할 것은 공복에 차가운 우유를 마시는 습관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아무것도 먹지 않은 상태에서 냉장고에서 꺼낸 찬 우유를 마시면
위가 갑작스럽게 차가워져 점막이 자극을 받고 위통이나 설사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특히 위장이 예민한 분들이나 겨울철에는 더욱 주의가 필요합니다. 우유는 반드시 실온에 두어 차가운 기운을 없애거나 전자레인지로 살짝 데워서 마시는 것이 위장의 부담을 줄이는 방법입니다. 두 번째는 기름진 식사 직후 우유를 마시는 습관입니다. 튀김류나 육류 위주의 식사를 한 뒤에 바로 우유를 마시면 윗속에서 지방과 우유의 유지방이 뒤섞이면서 소화 속도가 늦어지고 그 결과 위가 더부룩하거나 속쓰림이 쉽게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저녁의 이러한 조합은 야간의 수면질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우유는 되도록 단독으로 섭취하거나 소화가 쉬운 가벼운 식사와 함께 마시는 것이 가장 이상적입니다. 또 하나의 좋은 방법은 식사와 식사 사이에 우유를 섭취하는 것입니다. 특히 간식이 당기기 쉬운 오후 시간대에 따뜻한 우유 한 잔을 마시면 포만감이 생겨 불필요한 간식을 줄일 수 있고 혈당 상승도 억제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우유의 건강 효과는 마시는 타이밍과 방식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매일의 작은 습관을 한 번쯤 점검해 보는 것만으로도 같은 한 잔의 우유가 몸에 주는 혜택은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유와 함께 먹지 말아야 할 음식들과 피해야 할 섭취 습관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우유와 잘 어울리는 음식 조합을 알게 되면 우유의 영양을 더 효율적으로 흡수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특히 노년층의 건강 유지에 도움이 되는 우유 궁합 음식 톱3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오트밀 귀리입니다. 최근 한국에서도 아침 식사로 인기가 높아진 오트밀은 식이섬유가 풍부하고 혈당의 급격한 상승을 막아주며 장 건강에도 탁월한 효과를 보입니다. 우유와 함께 끓여 먹으면 영양소의 균형이 잘 맞고 포만감도 오래가서 식욕이 떨어진 노년층이나 체중 관리를 원하는 분들에게 적합한 조합입니다. 따뜻하게 먹으면 위장에도 부담이 적고 하루를 건강하게 시작할 수 있는 에너지원이 됩니다. 두 번째는 아몬드 호두와 같은 견과류입니다. 이러한 견과류에는 불포화지방산, 비타민 E, 마그네슘 등이 풍부하게 들어있어 혈관 건강과 인지 기능 유지에 도움이 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우유와 함께 섭취하면 칼슘과 마그네슘의 균형이 맞춰지고 뼈 건강에도 시너지 효과가 기대됩니다. 단 소금이나 설탕이 첨가되지 않은 무가염 무첨가의 구운 견과류를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침에 우유와 함께 몇 알만 섭취해도 하루를 영양 가득하게 시작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충분히 익은 바나나입니다. 앞서 바나나는 위장에 부담을 줄 수 있다고 언급했지만 그것은 덜 익은 바나나일 경우입니다. 잘 익은 바나나는 전분이 소화되기 쉬운 당으로 분해되어 있고 장 건강에 좋은 레지스턴트 스타치도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습니다. 우유와 함께 섭취하면 에너지원으로도 훌륭하며 아침이나 간식으로 아주 이상적인 조합입니다. 달콤한 맛 덕분에 설탕을 따로 넣지 않아도 맛있게 즐길 수 있습니다. 이처럼 우유는 어떤 음식과 함께 먹느냐에 따라 건강 효과가 몇 배로 커질 수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식품도 단독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음식에 궁합을 고려하는 시선이 앞으로의 건강 생활에서 매우 중요한 열쇠가 됩니다. 우유는 올바르게 섭취하면 뼈와 근육 수면의 질까지도 도와주는 말 그대로 건강을 지키는 든든한 동반자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몸에 좋은 음식이라 해도 무조건 마시기만 하면 되는 건 아닙니다. 무엇과 함께 먹는지, 언제 어떻게 마시는지에 따라 효과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이번 영상에서 소개한 잘못된 음식 궁합을 피하고 궁합이 좋은 식품과 함께 섭취하기만 해도 매일의 한 잔이 여러분의 몸을 훨씬 더 강하게 지탱해 줄 수 있습니다. 사소해 보이는 습관 하나가 건강을 지키는 큰 차이를 만들어내는 것이죠. 혹시 이 영상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꼭 눌러주세요. 댓글에 숫자 1을 남겨주시면 여러분이 건강을 위한 첫걸음을 내딛고 있다는 표시로 알겠습니다. 물론 제롬을 남기셔도 괜찮습니다. 여러분의 피드백 하나하나가 저희 채널에 정말 큰 힘이 됩니다.